안녕하세요, 손지아입니다. K-pop 데몬 헌터스에서 헌트릭스의 루미 파트를 부른 가수이자 작곡가인 이재가요. 한국 시간으로 15일 서울에서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들에서 이재라는 이 아티스트의 내면과 철학을 볼 수가 있었는데 참 감동이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나이가 벌써 34살이 돼요. 저는 20대인 줄 알았어요. 34살의 나이보다는 훨씬 더 묵직함과 깊은 철학이 있어서 참 잘 살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헌트릭스의 루미 파트를 노래한 가수이기도 하면서 골든 작사 작곡을 했었고요. How Is Done도 작사 작곡을 했었고요. 그리고 Take Down은 편곡을 맡았고요. 6월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노랫말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K-pop 데몬 헌터스의 OST 곡 작업에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자, 그 간담회에서 이제는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달 전에 저는 그냥 작곡가였을 뿐인데 지금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니까 낯설고 신기하다라면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인기가 실감이 나지 않고 그저 기쁘고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 이렇게 소감을 했습니다. 이제가 했던 얘기들 가운데 마음을 울리게 하는 그 이야기를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선 K-pop 데몬 헌터스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요. 한국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요. 이때까지 미국의 애니메이션 영화는 중국이나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많았고 어린 시절에 그 학교 친구들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이제한테 항상 자팬, 차이나, 중국, or 일본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도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 나고 자란 청소년들 또는 어린 시절에 미국에 와서 청소년기를 미국에서 보내는 그런 청소년들 가운데는요, 우리말 못하는 청소년들 진짜 많아요. 정말 속상하고 속이 상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 때문에, 학우들 때문에 화가 나서 한국말도 열심히 연습했다라고 하니까 참 예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말은 지금도 좀 잘하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K-pop 뿐만 아니라 K의 모든 것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 너 어디 사람이야? 라고 물어봐서 나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 다들 K-pop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요, 정말 폭풍 공감을 하게 됐는데 아마 해외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이런 감정을 느낄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그리고 이 골든의 이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정말 전문가다웠는데요. 자기가 작곡가이기 때문에 작곡가로서 음원 차트를 매일 본답니다. 이것도요, 작곡가라고 해서 음원 차트를 날마다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작곡가로서 음원 차트를 날마다 들여다보는데 요즘 멜로디컬한, 그러니까 감성적인 K-pop 노래가 없더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요즘 비극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희망적인 노랫말, 또 멜로디, 감성적인 멜로디를 말하는 거겠죠. 멜로디가 힐링, 그러니까 치유를 해준 듯하다.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노래였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곡가로서 음원 차트를 날마다 보니까 감성적 K-pop 노래가 필요하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골든이라는 노래는요, 우리말 노랫말도 나오잖아요. 어두워진 앞길 속에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밝게 빛나는 우린, 이런 한국어 노랫말이 있는데요. 이제는 한국어는 너무나 아름다운 언어다. K-팝이면 K가 들어가야 된다. 코리안이잖냐. 그러면 당연히 한국어도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K-팝이랑 영화가 잘 섞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했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특별히 K-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게 중요했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감독님, 매기강 감독님, 스튜디오 분들 모두 다 노랫말에 한국어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셨대요. 이 부분도 정말 감동적인 부분 아닙니까? 특히나 이 의견들이 이렇게 모아졌는데요. 관객들이 익숙하게 기억하는 후렴구에 한국어를 넣자 이렇게 얘기가 됐대요. 미국에서 그 싱어롱 할 때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는 그 상영회에 가면은 미국인이 아닌 그런 아이들도 한국어 노랫말을 불러주는 거 그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정말 그 생각이 참 깊고 바른 거예요. K-팝이면 K-코리안이 들어가야 된다. K-팝 데몬 헌터스는 우리 문화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노래에는 무조건 한국어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은 이제가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10년 넘게 연습생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야, 10년 넘게 연습생으로 생활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데뷔도 못했어요. 10년 넘게 연습생으로 연습을 했는데 데뷔조차도 못했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길었던 무명 시절을 거친 거죠. 그 시절이 그 K-팝 데몬 헌터스 속의 루미하고 자신과 많이 닮았다라고 느꼈답니다. 동병상련을 느낀 거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성장하려면 상처도 받는다. 그런데 고생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다 때가 있구나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떨어져도 괜찮아, 또 하면 되지?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절당하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떨어져도 성장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음악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요. 성장하려면 상처도 있다. 상처 없는 사람들요. 한번 가만히 주의를 보세요. 상처 없는 사람들 성장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데 그걸 딛고 일어서면은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상처 입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굳건하게 성장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30대 중반인데 이걸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가 그 연습생 생활을 할 때 연희동에서 살았답니다. 연희동에서 홍대의 한 카페까지 매일 걸어 다녔대요. 그러면서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음악 비트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홍대 그 카페까지 왜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비트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음악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이 많이 풀어졌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찾았답니다.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데뷔를 꿈꾸다가 거절을 당했던 그 경험이 작곡가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 주저앉음을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이제는 잡은 거죠. 와우. 예. 그래서 또 얘기를 하면서 헌트릭스의 루미하고 자신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자기 자신의 단점을 숨기려고 했던 그 부분인데 이제는 연습생 시절에 자신의 허스키하고 낮은 목소리가 컴플렉스였대요. 와, 우리 지금 들으면 정말 듣기 좋은 소리인데 그때는 그게 컴플렉스였다는 거예요. 그거가 참 루미랑 닮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루미가 꿈을 이루고 싶어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많이 공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었는데요.
K-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줬어요. 최근에 K-팝이 팝 스타일로 많이 다가가는 느낌이 있고 노랫말에도 영어가 많은데 물론 뭐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는 된다라면서도요. 한국어는 너무나 아름다운 언어이다. K-팝이라면 한국어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저도 정말 이 부분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요즘 그 아이돌들 노래 들어보면은 너무 영어를 많이 써요. 진짜 한국어가 들어가야 이게 더 사람들에게 더 인지가 되고 더 많이 사랑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워낙에 한류가 붐이기 때문에 K-팝은 K-팝 다 와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말 노랫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이제는요. 팝 시장에 다가가려고 팝의 요소를 가져오는데 K-팝은 한국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좋다. 외국 사람들은 김치와 된장을 모르니까 이를 잘 섞는 퓨전이 필요하겠지만 김치는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소신을 밝혔는데 어쩜 표현도 이렇게 잘합니까? 퓨전도 좋지만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김치. 가장 한국적인 우리말 노랫말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옳소. 네. 자, 그 다음에는요. 골든이 굉장히 음이 높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음역대를 높게 곡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혼문을 닫으려는 루미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원래 목소리가 아닌 상태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표현이 돼야 했기 때문에 감독님이 또 고음을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음을 넣었대요. 그래서 이제의 자신의 음역대보다 더 높게 만들었대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자신의 음역대보다 높게 만들었는데 곡을 만들면서 진짜 자신의 음역대를 찾았대잖아요. 와, 이 어려움을 한 단계 극복을 해 나가면서 그 높아진 음역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와, 내 음역대를 찾았다. 야,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가 또 K-팝 꿈나무들을 향해서 조언을 한마디 해달라라는 그 질문에 좌절감을 느껴도 작은 기회가 온다면 100%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K-팝 작곡가가 되려면 좋아하는 작곡가의 인스타그램에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해서 좀 적극적이어야 하고 작은 기회에도 자신의 100%를 넣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기회도 얻었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맞아요. 작기 때문에 자기가 최선을 안 하는 그런 경우들도 들어있잖아요. 아무리 작은 기회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기회라도 거기에 자신의 100%를 넣을 수 있어야 한다. 선배라서 아주 훌륭한 굵직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른 멜로디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가장 좋은 멜로디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다른 것을 만들 필요가 없을 때, 너무 좋아서 다른 것을 더 넣고 빼고 할 필요가 없을 때, 다른 멜로디가 전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가장 좋은 멜로디가 딱 됐을 때, 그때 이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들은 자기 귀에도 꽂힌다는 거예요. 다른 멜로디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가장 좋은 멜로디를 만들고 그게 나의 귀에 딱 꽂혀야 되는 때, 그때 바로 이거다. 그래서 골든이 그렇게 뜬 거지 않겠습니까? 이제가요, K-팝 데몬 헌터스 OST 곡에 참여하기 전에 레드벨벳의 사이코를 만들었고요. 에스파의 아마게돈도 만들었어요. 르세라핌의 So Cynical도 만들었어요. 이런 K-팝 스타들의 노래에 작곡가로 참여를 했는데 이거다. 다른 멜로디가 떠오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멜로디다. 이거다. 내 귀에 꽂혔다 하는 곡이 바로 골든, 사이코 그런 곡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모로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정말 전문가다운 제대로 된 정말 훌륭한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우, 이제를요 다시 또 한번 보게 되고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자, 이제가 오는 10월 24일에 솔로 데뷔 싱글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In Another World라는 노래를 낸다고 하는데요. 이 곡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새 노래는 어떤 노래가 나올지. 네, 이재라는 아티스트의 큰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응원을 하면서 이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